대부분 사람은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하거나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거나 너무 일찍 자기 카드를 내보이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협상의 조건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효과적인 협상 비결은 사실 매우 간단해서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상 당사자는 자기가 만족스러운 거래를 하여 상대방을 이겼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얻어서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줄 확률이 무척 커집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거래에서 이기기는커녕 자신이 커다란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내거나 그들이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 내용을 다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게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협상에서든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고 싶다면 두 가지 핵심 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상 상대가 기대하고 가정하는 바를 파악하는 기술도 포함되는데요. 그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된 것들입니다. 문전박대 전략과 단계적 설득 전략이 그 기술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전략이지만 인간 심리와 욕망이라는 맥락 안에 집어넣으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전박대 전략은 1975년에 치알디니와 그의 동료들이 시행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우선 규모가 매우 크고 약간 불합리하기까지 한 부탁을 한 다음에 애초에 의도했던 사소한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합의해줄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한 후에 가격을 큰 폭으로 깎아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처음에 제시된 가격을 대폭 깎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시된 가격 자체가 거절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상대는 모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할 때는 매우 규모가 크고 불합리한 제안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요점은 제안이 거절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한 제안은 진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제안이 아니죠. 단지 협상하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 정도구나 하는 맥락을 조성하는 것뿐이죠. 규모가 큰 제안을 내놓아서 그 제안의 불합리함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제안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안 자체의 장점이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의 생각보다 규모가 크거나 아주 불합리한 제안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협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놓는 제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액수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제안은 거절당하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제시한 액수보다 적은 여러분이 애초에 원하던 연봉에 서서히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은 여러분을 상대로 적절한 연봉 협상에 성공했다고 여길 것이고 여러분은 정확히 원하던 연봉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양측에 모두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 설득 전략은 1983년에 비먼과 동료들이 실행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연구는 사소한 부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설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해서 승낙을 얻어낸 다음에 그 작은 호의를 발판 삼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앞서 설명한 문전박대 전략과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주 합리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사소한 제안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은 제안은 여러분이 실제로 바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진짜 제안할 내용은 그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사소한 제안을 먼저 해서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긍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제안의 규모를 늘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됩니다. 다시 연봉 협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원하는 액수의 75% 선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목적은 상대의 동의와 호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액수에 동의하면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올린 업무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이 부분 저 부분에서 5%씩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비결은 처음 제시한 75%의 금액에서 시작해서 계속 동의의 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협상과 호감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격렬하게 진행되는 협상과 갈등 상황에서 변화하는 감정과 상대에 대한 호감을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협상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전박대 전략은 어떻게 호감을 높여줄까요? 이것은 사실 직설적인 말의 과장에서 대꾸하는 일종의 유머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의 일반적인 문장에 여러분이 아주 비합리적인 문장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친근감이 형성됩니다. 예컨대 한 친구가 그 차는 정말 빨리 달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진짜 차 꽁무니에 불이 붙을 정도로 빨리 달려 라고 하며 문전박대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설득 전략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신발이나 커피에 대한 기호처럼 사소한 면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기도 쉬워집니다. 단계적 설득 전략은 당신의 친구처럼 보이게 해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정을 향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들여다보면 두 사람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갈등을 대부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